생명 시스템 마지막 영상입니다. 세포 내 정보의 흐름. 유전자.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특정 부분인데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납니다. 피부색이나 혈액형, 눈꺼풀의 형태 등이 바로 유전 정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질이 되겠죠. 세포가 분열 중일 때 드러나는 그러한 염색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응축된 형태가 염색체라면 이 DNA만 한번 이렇게 풀어볼 때 우리가 이것을 이중 나선 구조 DNA가 되겠죠. 물론 DNA에는 4개의 염기가 있고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러한 염기들 사이에 상보적 결합에 의해서 이중 나선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DNA 중에 일부분 요것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요 부분도 유전자가 될 수가 있고요. 요 부분도 유전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백질, 유전 정보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단백질 합성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유전 정보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각종 효소의 주성분이죠. 생체 내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백질에 의해서 다양한 형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백질은 세포 내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소기관에서 합성을 하는데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 그리고 그 유전 정보 속에는 유전 암호들이 있다라는 거죠. 유전 정보 속 유전 암호에 의해서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미노산들을 라이보솜에서 합성을 하게 되면 연결을 하게 되면 이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죠. 유전 암호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그러한 정보가 되는데 우리가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어요. 20종류가 있고 이 20종류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서 단백질의 종류도 달라지게 되겠죠. 3개의 염기 조합이라고 했죠. RNA 3개의 염기 조합이 1개의 아미노산을 정하는 유전 암호가 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RNA의 염기는 4종류예요. 염기가 4종류니까 만약에 염기 1개로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하면 아미노산은 4종류밖에 지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염기 2개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면 16개의 가지수가 나오니까 경우의 수가 16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밖에 없어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의 염기 조합, 즉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64종류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는 3개의 염기 조합이 바로 RNA 속 유전 암호가 되겠습니다. 라이보솜에서 RNA 코돈, 유전 암호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러한 유전 암호들의 모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르면 되겠죠. 유전 암호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될 때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핵 속에 DNA는 존재합니다. DNA는 크기 때문에 핵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때 이제 어떠한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DNA가 풀립니다. DNA가 지금 두 가닥이 상보적 결합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 DNA가 이렇게 풀리면서 그 사이 RNA가 DNA의 염기 서열, 유전 정보, 암호를 이어받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하고요. 전사에 의해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RNA는 핵의 구멍, 핵공을 통해서 핵 밖으로 나오고 이 RNA는 바로 라이보솜과 결합해서 거기에서 아미노산을 코돈에 의해서 아미노산을 불러오고 불러온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 속에서 일어난 전사와 라이보솜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에 의해서 단백질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단백질은 다양한 형질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죠. 단백질 합성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DNA입니다. 핵 속에 있는 것이 되겠죠. 단백질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중 나선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DNA가 풀리면서 이 안으로 RNA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 RNA가 DNA의 염기 서열을 이어받아 와야 되죠. 이때도 역시 상보적 과정에 의해서 염기 서열을 갖게 됩니다. 자, 타이민은 아데닌으로,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아데닌은 유라실로 이렇게 DNA 속 염기 서열을 상보적 과정에 의해서 RNA가 이어받아요. 이러한 과정을 전사라고 했죠. 자, 전사된 RNA는 염기 서열을 가지고 핵공으로 통해서 이제 핵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RNA의 염기 서열 3개가 하나의 유전 암호, 즉 코돈이 된다고 했으니까 3개가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염기 서열이 아미노산을 또 지정하고 또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이러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소기관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에서부터 출발해서 전사 그리고 번역에 의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이러한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또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질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전자 속 염기 서열이 달라지면 합성되는 단백질이 달라지게 되고 생명체의 형질 또는 효소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이러면서 유전 정보의 흐름은 생명 시스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유전자 이상으로 단백질 합성, 그 단백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정상적인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유전 정보의 이상으로 정상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형인데 반해서 돌연변이 적혈구, 이렇게 낫 모양의 적혈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이로 인해서 정상 적혈구보다 산소 운반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낫 모양 적혈구가 생겼다면 바로 빈혈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우리는 질병을 앓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페닐케톤요증은 아미노산 대사 이상에 의해서 지능 장애라든가 이러면 모발의 색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병이 되겠죠. 백색증도 마찬가지
선천성 색소 결핍으로 모발 탈색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다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고 그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생명체 속에서는 이렇게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